병실의 하얀 형광등이 윙윙거리며 차가운 빛을 내리쬐을 때였습니다. 오후 3시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가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침대 위에 누워있던 남자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처음엔 착각인 듯 했습니다. 2년 동안 수없이 반복된 헛된 희망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고 건조했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엄마,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마치 바람에 실려오는 속삭임 같았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졸고 있던 여인은 번개처럼 눈을 떴습니다. 2년 동안 수없이 꿈꿔왔던 그 한마디였습니다. 민수야! 아들아! 민수의 어머니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58살의 그녀 얼굴에는 2년간의 고생이 깊은 주름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민수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어머니가 기대했던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슬픔과 분노,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엄마, 민수가 다시 한번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무거웠습니다. 엄마, 제가 들은 이야기들을 이제 다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정숙의 얼굴에 피어났던 기쁨의 미소가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 담긴 무게가 심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민수야, 무슨 말이야? 정숙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기쁨과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정숙이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손은 2년 동안 수없이 잡았던 차갑고 무력했던 손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무슨 말이야, 민수야? 천천히 이야기해봐. 민수가 천장을 바라보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목구멍이 말라 있어서 말하기가 힘들어 보였습니다. 엄마, 물 좀 주세요. 정숙이 서둘러 물컵을 가져와 민수의 입에 대어주었습니다. 민수가 조금씩 물을 마시며 목을 축였습니다. 삼키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엄마, 식물인간이라고 해서 못 듣는 게 아니에요. 다 들었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고 주먹을 꽉 쥔 손끝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정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아들을 더욱 가까이 끌어안았습니다. 뭘 들었다는 거야? 처가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이요. 민수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보다는 분노에 가까웠습니다. 2년 동안 쌓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저는 그 집에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정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못을 박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뜻이야, 민수야? 민수가 깊은 숨을 쉬며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말할 때마다 목소리가 조금씩 떨렸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어요.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회사에서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정숙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설마 집안일을 내가 다 했다는 거야? 네. 민수의 아내 지연이는 늦잠을 자고 저는 혼자서 모든 걸 했어요. 빨래, 청소, 장보기까지 다요.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장인어른 아침상을 차려드리고 장모님 약도 챙겨드리고 그런 다음에야 제가 회사에 갈 수 있었어요.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연이는 뭘 했어? 아내는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배신감이 얼마나 깊었는지 그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버림받은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가끔 제가 힘들다고 하면 지연이가 말했어요. 시집 온 여자도 시댁 눈치 보며 사는데 처가살이 하는 남자가 처가 눈치 보는 건 당연하다고요. 정숙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민수의 장인께서는 매달 생활비를 가져가셨어요.
제 월급이 300만 원인데 그 중에서 100만 원씩이나요. 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의 월급 3분의 1을 가져갔다는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100만 원씩이나? 그 많은 돈을 왜? 집에 보탬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돈으로 뭘 하시는지는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냥 돈만 드리는 거였죠. 민수가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서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민수의 장모님께서는 제가 설거지를 조금만 늦게 해도 호통을 치셨어요. 밥이 조금만 짜거나 싱거워도 면박을 주셨고요.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한 번은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몸살이 심했는데도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하라고 하셨어요. 제가 아프다고 하니까 민수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여전히 아픈 것 같았습니다. 남자가 감기 정도로 꾀병을 부린다고 하셨어요. 정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들이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야, 어떻게 그런 일이? 엄마, 저는 그 집에서 며느리도 아니고 사위도 아니고 그냥 하인이었어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잃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주말에도 쉴 수가 없었어요. 장인어른께서 골프를 치러 가시면 골프백을 차에 옮겨드리고 세차도 하고 장모님께서 시장을 가시면 짐을 들어드리고요. 정숙이 아들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왜 그때 엄마한테 말하지 않았어?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어요. 결혼한 남자가 처가살이를 하는데 처가 눈치를 보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민수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더 말하기 힘든 내용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연이가 말했어요. 엄마한테 이런 얘기하면 우리 부부 사이만 나빠진다고 그냥 참고 살자고 했어요. 정숙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들이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미안하고 화가 났습니다. 며느리라는 사람이 어떻게 남편을 그렇게 내버려둘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야, 그런데 지금은 왜 말하는 거야? 민수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2년 동안 의식을 잃고 누워있으면서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됐어요. 정숙이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무슨 뜻이야? 민수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상처와 함께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지옥을 본 사람의 눈빛 같았습니다. 엄마, 제 사고도 그들과 관련이 있어요. 정숙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숙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아들의 말에서 뭔가 끔찍한 진실이 드러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민수야? 민수가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정숙이 부드럽게 말렸습니다. 괜찮아, 누워서 말해. 민수가 깊은 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날 비가 많이 왔죠? 응, 장대비가 쏟아졌었지. 태풍 경보까지 내렸었는데 정숙도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비가 내려서 걱정이 많았던 날이었습니다. 민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장인께서 급하게 전화를 하셨어요. 회사 서류를 관청에 가져다 달라고요. 서류를? 회사 안전점검 서류였는데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의 상황이 생생하게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서류들이 다 거짓이었어요. 정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거짓이라니?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서류만 꾸며서 만든 거였어요. 실제로는 위험한 상태인데도 안전하다고 거짓으로 적었던 거죠. 민수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때의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관청에 제출해야 했던 거예요. 검사관이 현장에 나오기 전에 미리 서류를 넣어놔야 한다고 하시면서요. 정숙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뭔가 끔찍한 진실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장인께서 말씀하셨어요. 늦으면 큰일 난다고, 반드시 오늘 안에 제출해야 한다고요. 민수의 목소리에 당시의 급박함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거짓 서류인 줄 몰랐어요. 그냥 회사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 포구속을 달렸어요.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시간에 맞춰야 한다고 했구나. 네. 관청이 5시에 문을 닫는데 그때가 벌써 4시 반이었어요. 30분 만에 가야 하는 거리였죠.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의 절망적인 상황이 생생하게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빗길에서 속도를 내다가 미끄러져서 가드레일에 들이받았어요. 그 순간 정신을 잃었죠. 정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일어서서 병실을 돌아다니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거짓 서류를 만들어 놓고 내가 위험을 감수하게 했다니. 엄마, 진정하세요. 민수가 어머니를 달랬지만 정숙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당한 일이 너무도 억울했습니다. 엄마, 제 사고는 그들의 탐욕 때문이었어요. 불법을 숨기려고 저를 위험에 빠뜨린 거였어요. 정숙이 민수 곁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수야, 그런데 넌 어떻게 그게 거짓 서류라는 걸 알게 됐어? 의식을 잃고 있는 동안 들었어요. 장인과 장모님이 병실에 오셔서 나눈 대화를요. 민수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그분들이 걱정한 건 제 안전이 아니었어요. 서류 때문에 들통날까봐 걱정하고 계셨어요. 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장인께서 말씀하셨어요. 다행히 민수가 의식을 잃어서 아무것도 기억 못할 거라고요. 민수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을 떠올리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듯 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정숙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또 무슨 일이 있었어? 민수가 천천히 눈을 뜨며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배신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의식을 잃고 있는 동안 들은 이야기들이 더 있어요. 민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말하기 힘든 내용인 듯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지연이와 다른 남자의 대화를 들었어요. 정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른 남자? 회사 동료라고 했어요. 이름은 성민이라고 하더라고요. 민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내의 배신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 병실에서 앞으로의 계획을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어떤 말을 했는지 짐작이 되었지만 직접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힘겹게 계속 말했습니다. 지연이가 그 남자에게 말했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민수는 깨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대. 의사가 그랬다고 했어요. 정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살아있는데 그런 말을 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눈물을 닦으며 계속했습니다. 보험금이 나오면 우리 새 삶을 꾸리자는 이야기를 했어요. 정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설마 지연이가 그런 말을. 엄마, 지연이는 제가 깨어나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한 충격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물어봤어요. 보험금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정숙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아들을 돈으로만 보고 있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지연이가 대답했어요. 사망보험금은 2억 원, 후유장의 보험금도 7천만 원 정도 될 거라고요. 민수가 고개를 돌려 벽을 바라봤습니다.
그 말을 다시 하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말했어요. 그럼 우리 결혼하고 카페라도 차리자고요. 정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일어서서 화를 내려고 했지만 민수가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아직 더 있어요. 또?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미 충분히 충격적인데 더 심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인과 장모님도 오셨어요. 그때 나눈 대화도 들었어요. 정숙이 다시 앉으며 물었습니다. 더 들을 준비를 하기 위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뭘 얘기했는데? 장인께서 말씀하셨어요. 민수가 깨어나지 않으면 처분할 게 많다고요. 민수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자신을 물건 취급하는 말을 들었을 때의 충격이 얼마나 컸을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제 차, 제 적금, 제 보험 모든 걸 정리해서 나눠 가지겠다고 하셨어요. 정숙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아직 죽지도 않은 사람의 재산을 미리 나눠 가지겠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장모님께서는 민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차라리 치료를 그만두자는 말까지 꺼냈어요. 병원비만 늘어난다고 하면서요. 정숙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꽉 안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민수야,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민수도 어머니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2년 동안 혼자 감당해야 했던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그들에게 그냥 돈덩어리였어요. 살아있을 때는 돈을 벌어다 주는 기계였고, 죽으면 보험금을 가져다 주는 상품이었어요. 정숙이 아들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엄마,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민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연이가 그 남자에게 말했어요. 어차피 민수는 회복돼도 예전 같기는 어렵고 기억조차 잃을 거라고 했어요. 정숙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기억 못할 테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고 했어요. 민수가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복수하고 싶어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배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해요. 그들의 죄를 세상에 알려야 해요. 정숙이 아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도 같은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좋아. 우리 함께 해보자. 모자의 눈빛에는 같은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2년간의 고통을 되갚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눈빛에는 강한 의지가 보였습니다. 엄마, 증거를 모아야 해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믿을 거예요. 정숙이 아들의 등을 받쳐주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 민수가 생각에 잠긴 표호로 말했습니다. 제가 완전히 회복된 척하면 안 돼요. 그들이 방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의 계획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넌 어떻게 할 거야? 기억이 없는 척 할 거예요. 사고 전 일들을 전혀 기억 못한다고 하면서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차분한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안심하고 본심을 드러낼 거예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민수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어머니, 환자분이 깨어나셨군요. 의사 선생님께 알려드릴게요. 간호사가 나간 후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야, 그런데 우리 둘만으로는 힘들지 않을까? 민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미경 이모 기억하세요? 엄마 절친 미경이 말이야? 네. 미경 이모한테 도움을 청해봐요. 이모는 믿을 수 있는 분이잖아요. 정숙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오랜 친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래, 미경이한테 연락해 볼게. 잠시 후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즉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여기가 어디예요? 제가 왜 여기 있는 거죠?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으시는군요.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2년 동안 의식이 없었습니다. 민수가 놀란 척하며 말했습니다. 2년이나요? 그럼 제가 그동안 뭘 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건 정상인가요? 사고 전후의 기억 상실은 흔한 일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차츰 회복될 수도 있어요. 의사가 나간 후 정숙이 아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연기를 정말 잘하는구나.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엄마. 그날 오후 정숙의 절친 미경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60살의 미경은 정숙과 4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정수가 민수가 깨어났다며 미경이 민수를 보며 반가워했습니다. 민수야, 이모야. 알아보겠어? 민수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한데 누구세요? 미경이 정숙을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수가 기억을 못하는구나. 정숙이 미경을 복도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조용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미경아,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어. 정숙이 민수가 들은 모든 이야기를 미경에게 털어놨습니다. 미경은 들을수록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미경아, 우리 도와줄 수 있어? 미경이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그런 나쁜 놈들을 그냥 둘 수는 없어. 그런데 어떻게 도와달라는 거야? 정숙이 민수가 세운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녹음기가 필요해. 그들이 병실에 와서 하는 말들을 모두 녹음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미경이 즉시 대답했습니다. 녹음기쯤은 쉬워. 내가 구해줄게. 그런데 어디에 숨겨둘 거야? 민수가 말하기를 침대 옆 서랍장 뒤쪽에 테이프로 붙여두자고 하더라고. 좋은 생각이야. 그런데 정수가 만약에 들키면 어떻게 할 거야? 정숙의 눈에 결연한 빛이 떠올랐습니다. 들키더라도 상관없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거든. 미경이 정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좋아, 내가 도와줄게. 40년 친구인데 이런 일에 도움 못 주면 안 되지. 그날 저녁 미경이 작은 녹음기를 가져왔습니다. 손가락만한 크기의 디지털 녹음기였습니다. 이거면 12시간 연속 녹음이 가능해. 목소리도 깨끗하게 녹음되고 민수가 녹음기를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완벽해요, 이모. 고마워요. 그런데 민수야, 정말 괜찮겠어? 그 사람들 앞에서 연기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민수의 눈에 차가운 빛이 떠올랐습니다. 이모, 저는 2년 동안 그들의 진짜 모습을 봤어요. 이제 제가 연기할 차례예요. 미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꼭 성공해야 해. 그런 못된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마땅해. 정숙이 녹음기를 침대 옆 서랍장 뒤쪽에 조심스럽게 붙였습니다. 전혀 보이지 않는 위치였습니다. 이제 준비가 다 됐구나. 민수가 어머니와 미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지연이가 올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시작이에요. 다음 날 오전 민수의 아내 지연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32살의 지연은 언뜻 보기에는 상냥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이제 그녀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깨어났구나. 지연이 침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목소리에는 기쁨보다는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수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누구세요? 저를 아세요? 지연의 얼굴이 잠깐 굳어졌다가 곧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수야, 나야. 지연이. 내 아내 말이야. 아내요? 제가 결혼을 했다고요? 민수가 놀란 척하며 말했습니다. 정숙이 옆에서 설명했습니다. 민수야, 지연이는 내 아내야. 3년 전에 결혼했잖아. 아, 그렇구나. 죄송해요. 기억이 전혀 나지 않아서요. 지연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수가 정말로 기억을 잃었다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민수야.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돌아올 거라고. 그런데 제가 왜 사고가 났죠? 민수가 순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지연이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건 비 오는 날에 운전하다가 미끄러진 거야. 별일 아니었어. 정숙이 지연을 노려봤지만 지연은 모른 척 했습니다. 그런데 지연아, 민수가 깨어났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당분간은 재활 치료를 받아야겠죠. 2년 동안 누워 있었으니까 몸이 많이 약해졌을 거예요. 지연이 말하면서도 계속 민수의 상태를 살펴봤습니다. 정말로 기억을 잃었는지 확인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지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잠깐만 전화 받을게. 지연이 복도로 나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병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서 대화 내용이 들렸습니다. 응, 성민아. 민수가 깨어났어. 민수와 정숙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그 남자와 통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기억을 전혀 못해. 사고 전 일은 물론이고 나한테 누군지도 몰라. 지연의 목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래, 의사가 그러는데 기억은 돌아올 수도 있고 안 돌아올 수도 있대.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괜찮을 것 같아. 민수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내가 자신의 기억 상실을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보험금 얘기는 아직 하지 마. 좀 더 지켜봐야 해. 혹시라도 기억이 돌아오면 곤란하거든. 정숙이 화가 나서 일어서려고 했지만 민수가 손짓으로 말렸습니다. 아직 더 들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알았어. 오늘 저녁에 만나자. 자세한 얘기는 그때 하고. 지연이 전화를 끊고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표정은 평온해 보였지만 눈빛에는 계산적인 빛이 보였습니다. 누구 전화였어? 정숙이 일부러 물어봤습니다. 회사 동료요. 민수가 깨어났다고 알려주는 거였어요. 지연이 거짓말을 하면서도 태연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수의 장인과 장모가 병실에 찾아왔습니다. 60살의 장인 김철수는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었고 58살의 장모 박순자는 집에서 가정주부로 지냈습니다. 민수야, 깨어났구나. 장인이 침대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보다는 어색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죄송한데 누구시죠? 민수가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장인과 장모가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수야, 우리는 지연이 부모야. 내 장인 장모지. 아, 그렇구나. 죄송해요. 기억이 전혀 나지 않아서요. 장모가 지연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기억 못해? 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사고 전 일들은 거의 기억 못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장인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래, 그것도 어찌 보면 다행이지. 힘든 기억들은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정숙이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무슨 힘든 기억이요?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고 나기 전에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장인이 얼버무리며 말했습니다. 잠시 후 장인과 장모가 복도로 나가서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병실 문틈으로 대화가 들렸습니다. 다행이야. 정말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것 같아. 장모가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서류 조작한 것도 모르겠네. 장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이제 걱정할 게 없어.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민수가 깨어났으니까 보험금은 못 받겠네. 후유장애 보험금은 받을 수 있을 거야. 기억상실도 장애에 들어가거든. 민수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돈 얘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한 5천만 원 정도는 될 것 같아. 그것도 적지 않은 돈이지. 그래, 그 돈으로 사업도 정리하고 이사도 가자. 장인과 장모가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대화가 녹음되었습니다. 민수야, 우리는 이만 가볼게. 몸조리 잘하고. 네, 안녕히 가세요. 민수가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그들이 나간 후
정숙이 분노에 떨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 엄마, 진정하세요. 이제 증거가 생겼어요. 민수가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모든 대화가 깨끗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세상에 알릴 시간이에요. 며칠 후 민수와 정숙은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충분한 증거를 모았다고 판단한 그들은 마침내 행동에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엄마, 먼저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해요. 민수가 침대에 앉아서 말했습니다. 며칠간의 재활치료로 몸의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될까? 서류 조작과 보험 사기 시도로 수사가 시작될 거예요. 그리고 녹음된 증거들이 있으니까 입증하기 어렵지 않을 거예요.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민수야, 지연이한테는 언제 말할 거야? 신고가 접수된 다음에 말할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증거를 없앨 시간이 없을 거거든요. 그날 오후 정숙과 미경이 함께 경찰서에 갔습니다. 민수는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병원에 남았습니다. 신고하러 왔습니다. 정숙이 경찰관에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제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 사고가 서류 조작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경찰관이 자세한 내용을 물어봤고 정숙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녹음 파일과 함께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수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틀 후 수사관들이 장인의 회사에 나타났습니다. 압수수색을 통해 조작된 서류들이 발견됐습니다.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허위로 작성된 문서들이 대량으로 나왔습니다. 장인 김철수는 회사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상과 공문서 위조, 그리고 보험 사기 시도 혐의였습니다. 그 소식은 곧 지연에게 전해졌습니다. 지연이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민수야, 큰일 났어. 지연이 숨을 헐떡이며 병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민수가 여전히 기억을 잃은 척하며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경찰서에 잡혀가셨어. 왜요? 회사 서류 때문에 문제가 생겼대. 그런데 누가 신고를 했는지 모르겠어. 지연이 당황해하며 말했습니다. 정숙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앉아서 얘기하자. 어머니, 어떻게 해야 해요? 아버지가 잡혀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지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에는 진심보다는 계산이 보였습니다. 민수가 천천히 일어나서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아, 이제 연기 그만해도 될 것 같아. 뭐라고? 지연이 갑자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는 기억을 잃지 않았어. 모든 걸 다 기억하고 있어. 민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수야, 무슨 말이야? 내가 성민이라는 남자와 나눈 대화도 다 들었어. 보험금으로 새 생활을 꾸리려던 계획까지 다 알고 있어. 지연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게 아니야, 민수야. 오해야. 오해? 내가 깨어나지 않기를 바랐다는 것도 오해야? 민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민수야, 제발 들어봐. 내가 설명할게. 설명? 2년 동안 내가 들은 모든 것들을 어떻게 설명할 거야? 정숙이 일어서서 지연을 향해 말했습니다. 지연아, 내가 한 일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 경찰서에 신고한 것도 우리야. 지연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신고를 하셨다고요? 당연하지. 내 아버지가 한 짓도 용서할 수 없고 내가 한 짓은 더더욱 용서할 수 없어. 그때 지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성민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받아봐. 어차피 다 끝난 일이야. 민수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지연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연아, 큰일 났어. 경찰이 우리 회사에도 와서 조사하고 있어. 성민의 목소리가 스피커폰으로 들렸습니다. 무슨 조사? 민수 사고 관련해서 조사하고 있어. 누가 신고했나 봐. 민수가 전화기를 빼앗았습니다. 성민 씨, 저예요. 민수,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저 깨어났어요. 그리고 당신들이 한 모든 대화를 들었어요. 민수 씨, 그게 아니에요. 오해입니다. 오해가 아니라 녹음이 다 되어 있어요. 경찰서에 제출했고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성민이 전화를 끊은 것이었습니다. 지연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제발 용서해줘. 용서? 2년 동안 나를 돈으로만 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 민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나도 잘못 생각했어.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고? 내가 다른 남자와 미래를 계획하면서 지연이 무릎을 꿇고 민수에게 매달렸습니다. 민수야,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민수가 지연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이미 늦었어. 우리는 끝이야. 다음 날 민수의 장모 박순자도 경찰서에 출두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보험 사기 공모 혐의였습니다. 장모가 급하게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사돈, 제발 도와주세요. 장모가 정숙에게 매달렸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정숙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리예요? 그때 내 아들은 어디 있었나요? 사돈,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랬어요. 먹고 살기 힘들다고 사람을 그렇게 대해도 된다는 거예요? 정숙의 목소리가 서늘해졌습니다. 2년 동안 내 아들이 죽기를 바랐던 분이 지금 와서 도와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장모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들이 했던 말들이 모두 녹음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돈,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정신이 나가서 그런 말을 했어요. 정신이 나간 게 아니라 원래 마음이 그랬던 거 아니에요? 민수가 침대에서 일어나 장모를 바라봤습니다. 장모님, 저를 하인 취급하시면서 언제 한 번이라도 사람으로 대해주신 적이 있나요? 장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수야, 정말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법의 심판을 받으셔야 해요. 민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며칠 후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장인 김철수는 업무상 과실치상과 공문서 위조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장모 박순자는 보험사기 공모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조작된 서류들이 대량으로 발견되면서 건설업계에서 퇴출당했습니다. 성민도 보험사기 공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연과 함께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지연은 이혼 소송을 당했습니다. 민수가 먼저 이혼 신청을 한 것이었습니다. 민수야, 정말 이혼하는 거야? 지연이 마지막으로 매달렸습니다. 우리 사이는 이미 끝났어. 2년 전에 내가 날 버린 순간부터 말이야. 민수가 이혼 서류에 서명하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나 혼자서는 살 수가 없어. 그건 내 문제야. 나는 더 이상 상관없어. 지연이 눈물을 흘리며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3년간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이혼이 성립된 후 민수는 정숙과 함께 새로운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두 사람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둘만 살아요. 그래, 그게 제일 좋아. 정숙이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힘들었지? 힘들었지만 이겨냈어요. 엄마가 있어서 가능했어요. 민수가 어머니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행복하게 살자. 네, 엄마. 이제 정말 새로 시작이에요. 몇 달 후 민수는 새로운 직장을 구했습니다. 작은 회사였지만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곳이었습니다. 어머니, 다녀올게요. 민수가 출근하며 인사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 정숙이 웃으며 배웅했습니다. 저녁에 퇴근한 민수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엄마, 회사에서 좋은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 승진 제안을 받았어요. 제 일하는 모습을 보고 팀장으로 추천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정숙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 우리 민수가 인정받았구나. 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에요. 민수와 정숙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 드디어 밝은 빛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의는 결국 실현됐고 악한 사람들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렀습니다.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민수가 새 직장에서 일한 지 6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재활 치료를 꾸준히 받으며 몸의 상태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상처도 서서히 아물어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민수와 정숙은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단풍이 곱게 물든 가을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평범한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민수가 벤치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얼굴에는 편안한 미소가 피어 있었습니다. 그래, 민수야. 진짜 행복은 마음의 평화야. 정숙이 아들 옆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도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처가에서 살 때는 매일이 전쟁 같았어요. 눈치 보고 비위 맞추고 돈 벌어다 주고 그런데 지금은 정말 편해요. 민수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민수야, 그런데 가끔 지연이 생각은 안 나?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무리 나쁜 일이 있었어도 3년을 함께 산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가끔 생각나요. 하지만 그리움이 아니라 안타까움이에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안타까움? 지연이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예요. 부모한테 잘못 배운 거죠. 돈이 사람보다 중요하다고, 이용할 수 있는 건 다 이용해야 한다고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는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민수가 참 착하구나. 그렇게 당하고도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다니. 정숙이 아들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사는 건 결국 제가 힘들어져요. 차라리 용서하고 있는 게 나아요. 그래도 완전히 용서하기는 어렵지 않아? 용서는 했지만 다시 만나고 싶지는 않아요. 이제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거죠. 그때 민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동료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민수야, 내일 회사 야유회 가는데 어머니도 같이 오시라고 해도 될까? 팀장님이 가족들도 초대하라고 하셨어. 민수가 정숙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가고 싶으면 가자. 엄마도 새로운 사람들 만나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럴까? 오랜만에 나들이 해보자. 정숙이 기뻐하며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야유회에서 민수는 동료들에게 정숙을 소개했습니다. 우리 어머니세요. 저를 키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어머님, 민수가 회사에서 정말 성실하게 일해요. 자랑스러우시겠어요. 팀장이 정숙에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회사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요. 정숙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민수 씨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항상 긍정적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동료 한 명이 말했습니다. 제가 힘든 시기를 겪어봐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민수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야유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숙이 말했습니다. 민수야, 새 직장 사람들이 참 좋구나. 네, 서로 존중해주는 분위기예요. 처가에서 겪었던 것과는 정말 달라요. 그래, 사람은 환경이 중요해.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나도 좋은 사람이 되고, 나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나도 나빠지는 법이야. 정숙의 말에 민수가 깊이 공감했습니다. 엄마, 그런데 요즘 미경 이모는 어떻게 지내세요? 미경이는 요즘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 우리 일 도와준 게 계기가 됐나 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이 보람 있다고 하더라고. 이모도 좋은 일 하시는군요. 그래, 미경이가 그러더라. 내일 도와주면서 정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고. 며칠 후 미경이 집에 놀러 왔습니다. 정수가 민수야, 잘 지내고 있구나. 미경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이모, 안녕하세요.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민수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뭘 당연한 일했을 뿐이야. 그런데 민수야, 요즘 어떠니? 많이 좋아졌어요. 새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있고요. 다행이야. 그런데 새로운 사람은 안 만나볼 생각 없어? 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은 생각 없어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 급할 것 없어. 천천히 생각해봐. 이모, 봉사활동 하신다면서요? 응, 독거노인분들 도시락 배달하고 있어. 외로운 분들이 많더라고. 미경이 뿌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나중에 시간이 되면 같이 해보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야. 어려운 사람들 도우면서 보람도 느끼고 내 문제도 작게 느껴져. 1년 후 민수는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아 더 큰 책임을 맡게 된 것이었습니다. 엄마, 승진 축하 파티 해주세요. 민수가 집에 돌아와서 기쁘게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 민수가 팀장이 됐다고? 정숙이 깜짝 놀라며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네, 이제 월급도 많이 올랐어요. 엄마한테 용돈도 더 드릴 수 있고요. 용돈은 됐고, 내가 건강하고 행복한 게 최고야. 정숙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 모든 게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포기하지 않고 저를 지켜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우리 민수가 강해서 이겨낸 거야. 그날 저녁 두 사람은 근처 식당에서 조촐하게 축하 식사를 했습니다. 민수야,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구나. 네, 지난 일들은 이제 추억으로 남기고 앞으로만 바라볼게요. 그래, 그게 맞아. 과거에 매여서 살면 현재가 불행해져. 며칠 후 민수는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됐습니다. 어려운 프로젝트였지만 성공하면 회사와 개인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팀장님, 저희가 맡은 프로젝트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하 직원이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어렵겠지만 할 수 있을 거야.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면 못할 일이 없어. 민수가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팀장님이 계시니까 든든해요. 고마워. 그런데 중요한 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야. 서로 도우면서 하자. 민수의 리더십은 예전 경험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혼자서 모든 걸 떠안았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함께 나누는 것의 중요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팀원들이 서로 협력하며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갔습니다. 팀장님, 덕분에 프로젝트가 잘 되고 있어요. 내 덕분이 아니라 우리 모두 덕분이야.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어. 민수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한편 지연과 성민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둘 다 법정에서 벌금형을 받았고 사회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지연은 이혼 후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도 감옥에 가거나 사회적 매장을 당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성민도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보험 사기에 연루된 것이 알려지면서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지연이 민수가 다니는 회사 근처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퇴근하는 민수를 부르는 목소리였습니다. 민수가 돌아보니 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예전에 비해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뭐 하는 거야? 민수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수야, 잠깐만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할 얘기 없어. 우리는 이미 끝났잖아. 민수야, 제발 들어봐. 나 정말 힘들어. 지연이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습니다. 힘들다고? 그럼 내가 처가에서 당한 일은 뭐야? 그때는 내가 잘못 생각했어. 이제는 정말 후회하고 있어. 후회한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는 건 아니야.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나 혼자서는 살 수가 없어. 도와줘. 그건 내 문제야. 나는 더 이상 상관없어. 민수가 돌아서려고 했지만 지연이 팔을 붙잡았습니다. 민수야, 제발. 놓아. 민수가 팔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너도 이제 혼자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해. 나는 더 이상 내 인생에 책임질 수 없어. 민수야.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우리는 정말 끝이야. 민수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지연은 그 자리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민수가 정숙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지연이를 만났어요. 뭐라고 했어?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혼자서는 살 수 없다고. 어떻게 대답했어? 거절했어요. 이미 끝난 일이니까 다시 만나지 말자고 했어요.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한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할 수 있어.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그래,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별빛이 내려앉은 공원 벤치에서 모자는 나란히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그래, 하지만 모든 게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 앞으로는 더 행복한 일들만 있을 거예요. 그래, 우리 민수 말이 맞아.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별빛처럼 그들의 미래도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악행은 언젠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고 선행은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달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진실이 얼마나 힘이 센지를 배운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2년이 더 흘렀습니다. 민수는 이제 부장으로 승진해서 더 큰 책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인재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민수는 회사 후배인 은정과 함께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30살의 은정은 성실하고 따뜻한 성격의 여자였습니다. 부장님, 요즘 어떠세요? 은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좋아. 일도 재미있고 가족도 건강하고. 민수가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부장님, 개인적인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뭔데? 새로운 만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정이 얼굴을 빨갛게 하며 물었습니다. 민수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상처를 치유하느라 새로운 사랑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아. 한번 크게 다쳐서 그런지 조심스러워. 이해해요. 하지만 좋은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 은정이 같은 사람 말이야.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정의 얼굴이 더욱 빨개졌습니다. 부장님, 은정아, 나도 내 마음 알고 있어. 하지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알아가면 어떨까? 정말요? 응, 시간을 두고 서로를 더 알아보자. 은정이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가 집에 돌아와서 정숙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은정이랑 얘기했어요. 회사 후배 은정이 말이야? 네, 저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정숙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 그 애가 참 괜찮던데. 엄마도 은정이 만나보셨죠? 응, 작년 회사 행사 때 만났는데 참 착하고 예의 바르더라. 정숙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지. 내가 좋아하면 엄마도 좋아.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 급할 것 없어. 천천히 해. 몇 개월 후 민수와 은정은 정식으로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은정은 자주 집에 놀러와서 정숙과도 친해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요리 배워왔어요. 드셔보세요. 은정이 직접 만든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어머, 정말 맛있겠다. 고마워, 은정아. 정숙이 기뻐하며 음식을 받았습니다. 민수 오빠가 어머니 이야기를 자주 해서 어머니께 잘 보이고 싶었어요. 이 애가 참 착하네. 우리 민수가 복이 많아. 정숙이 은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민수 오빠가 예전에 많이 힘들었다고 들었어요. 그래, 안 좋은 일들이 많았지. 하지만 지금은 정말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알고 책임감도 강하고요. 은정의 말에 정숙이 뿌듯해했습니다. 힘든 일을 겪으면서 더 성숙해진 것 같아. 예전보다 훨씬 따뜻한 사람이 됐어.
그때 민수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은정이 왔구나. 어머니랑 뭘 그렇게 열심히 얘기하고 계세요? 내 자랑을 하고 있었어. 정숙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부끄러워요. 민수가 얼굴을 빨갛게 하며 말했습니다. 민수 오빠, 오늘 회사에서 어떠셨어요? 좋았어. 새로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어. 축하해요. 은정이 박수를 치며 기뻐했습니다. 고마워. 그런데 은정아, 내가 부탁할 게 있어. 뭐든 말해요. 다음 주에 미경 이모 생신이거든. 함께 가줄 수 있어? 당연하죠. 이모님께도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다음 주 미경의 생신 파티에 민수와 은정이 함께 갔습니다. 미경 이모 생신 축하드려요. 민수가 꽃다발을 건네며 인사했습니다. 고마워, 민수야. 이 애가 은정이구나. 미경이 은정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모님. 민수 오빠한테 이모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어머, 참 예쁘고 착하게 생겼네. 우리 민수가 정말 복이 많아. 미경이 은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모님, 이모님이 민수 오빠를 많이 도와주셨다면서요? 당연한 일했을 뿐이야. 그때 정말 어려운 시기였거든.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은정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은정이 말했습니다. 민수 오빠 주변 분들이 모두 좋으세요.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 특히 엄마와 미경 이모가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없었을 거야.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오빠에게 힘이 되는 사람 말이에요. 민수가 은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힘이 되고 있어. 은정이가 있어서 매일이 행복해. 저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1년 후 민수와 은정은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민수야, 이번엔 정말 좋은 사람과 결혼하는구나. 정숙이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네, 엄마. 이번엔 진짜 행복할 거예요. 은정아, 우리 민수 잘 부탁해. 어머니, 제가 잘 모시겠어요. 은정이 정숙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에는 회사 동료들과 미경, 그리고 몇몇 친구들이 참석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이 담긴 축복이 가득한 자리였습니다. 민수 씨, 정말 축하해요. 이번엔 꼭 행복하세요. 회사 팀장이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사람들 덕분에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결혼 후 민수와 은정은 정숙과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사는 새로운 가정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요리 배워서 맛있는 거 많이 해드릴게요. 고마워, 은정아. 이제 정말 딸이 생긴 기분이야. 저도 어머니 같은 분이 계셔서 든든해요. 새로운 가족의 시작은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들은 이제 교훈으로 남겨두고 앞으로의 행복한 미래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세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민수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가족이 함께 있으면 그게 최고의 행복이야. 정숙이 며느리와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더 행복한 일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은정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5년 후 민수와 은정 사이에 예쁜 딸이 태어났습니다. 정숙은 할머니가 되어 손녀를 돌보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소희가 또 웃네요. 은정이 아기를 안고 정숙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어머, 정말 예쁘다. 할머니를 알아보나 봐. 정숙이 손녀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완전한 가족이 됐네요. 민수가 아내와 딸, 그리고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완전해졌어. 민수 오빠 예전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행복을 더 소중하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은정이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맞아. 힘든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 더 감사해.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아기 소희는 아직 이유식을 먹고 있었지만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운 듯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소희야, 할머니가 많이 사랑한다. 정숙이 손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소희가 크면 할머니 이야기를 많이 해줄게요. 할머니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말이에요. 고마워, 민수야. 어머니, 저희가 더 감사해요. 어머니가 계셔서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어요. 은정이 시어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식사 후 민수는 서재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결혼 후부터 시작한 습관이었습니다. 오늘도 평범하지만 행복한 하루였다. 아내와 딸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다. 예전에 겪었던 힘든 일들이 지금의 행복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것 같다. 민수가 일기를 쓰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화려한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구나. 민수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한편 지연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이혼 후 혼자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며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가끔 민수의 소식을 듣기도 했지만 더 이상 연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 너무 컸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상처받았던 사람들은 새로운 희망을 찾았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은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의 사랑이었습니다. 정숙과 민수가 서로를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언젠가는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민수의 가족은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교훈으로 남기고 미래의 희망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별빛이 내려앉은 밤,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소희의 잠자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가 커서도 우리처럼 따뜻한 가정을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은정이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럴 거야. 우리가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면 돼.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이 아이에게도 가르쳐 주자. 정숙이 손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과 희망이 가득한 아름다운 이야기 말입니다. 악행은 언젠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고 선행은 반드시 보상받게 된다는 진리가 다시 한번 증명된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